네,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내 몸 살리는 7대3의 법칙, 기적의 채소 과일식. 네, 건강한 음식만큼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건 없겠죠. 특히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은 암, 실험관 질환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제대로 채소, 과일식 하는 법을 조승우 한의학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조승우 배우인데 또 한약사님도 네. 조승우 같은 동명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약사님이 내신 책이 채소 과일식이라는 그 책인데 이게 뭐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 건강 분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한약 그 전문 약국이라고 하죠. 한약국이라고 하죠. 예. 여기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한데 이제 채소 과일식 전도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게 좀 강조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부터 한약사가 꿈은 아니었고요. 예. 첫 전공은 경영학을 전공해서 예. 이제 직장 생활은 은행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 돈을 좀 만지다 보니까 저 역시 돈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와서 커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벌긴 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병원 갔더니 관상동맥 질환이다. 아, 진짜요? 그래서 약도 먹고 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았는데 결국엔 이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약학대학 한약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결국에는 병원과 약으로는 완치가 되긴 어렵다. 아하. 결국엔 그럼 뭐냐?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아프는구나. 아하. 이걸 깨달은 이후에 한약 대신에 채소 과일식을 아. 전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한 바를 그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아하. 근데 저도 채소와 과일이 사실 몸에 좋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매일매일 챙겨 먹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은 체중이 177cm에 62kg인데 되게 슬림하세요. 네. 네, 80kg까지도 나갔어요. 진짜요? 네. 그때는 제가 돈가스, 뭐 짜장면, 뭐 탕수육. 제가 네, 좋아하는 음식 방금 나왔던 과자들 달고 짠 것들을 달고 살았거든요. 예. 결국엔 우리 인간이 원래 먹어왔던 게 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즉 핵심은 효소. 효소. 네, 효소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네. 이건 가열을 하면 다 파괴가 되는데 아하. 채소 과일식에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그걸 저는 림프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이 주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다시 보면요. 아까 내 몸 살리는 7대3의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7이고 뭐가 3이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현재는 가공식품이 7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배달 음식도 편하거든요. 맞아요. 빨리빨리 오거든요. 네, 네네. 심지어 한 달에 사과 한 알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정말 2030 세대들은 다 인스턴트. 그 자취하다 보면 또 챙겨 먹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7이 채소 과일식, 아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3이 통곡물과 견과류가 되면 좋아요. 통곡물. 이상적인 건. 네. 네네네. 근데 저는 절대 채식주의자가 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 역시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여전히. 그래서 7에다가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까지 넣어주시고요. 예. 3의 비중을 가공식품, 동물성 식품, 뭐 고기, 생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약물을 그 제한을 하셔라.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는 채소 과일 7, 통곡물 같은 걸 3. 이게 제일 네. 좋긴 한데 네. 그렇게 살긴 쉽지 않으니까 네. 채소 과일, 통곡물 이런 걸 7로 놓고 맞습니다. 가공식품 현실적으로 그걸 네, 3 정도에 네. 놓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침을 지금 뭔가를 나는 진짜 우유에 시리얼은 꼭 먹어야 돼 아니면 밥은 먹어야 돼 하시잖아요. 예. 저는 아침은 권하진 않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시면 네. 하루에 2끼 점심 저녁이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60끼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히 계산하면 7대 3이니까 한 달에 18번만 가공식품, 고기 먹고 싶은 건데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18번 적지 않은 수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하.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7, 7. 가공식품을 3. 네. 근데 이 법칙도 사실 처음부터는 지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위한 혹시 좀 실천 네. 강한.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드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권한 게 저 역시도 이 복잡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또 네. 진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 게 채소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네, 만들어서. 주스로 그럼 착즙으로 하시든. 근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 무첨가 주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맞습니다. 뭐 설탕 이런 거 넣으면 안 좋은 건가요?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가 문제가 되긴 해요. 네, 네. 왜냐면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나 음. 설탕이나 이런 옥수수 시럽 네.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당 수치를 올리는 건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무첨가 주스. 그게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을 좀 챙겨 먹는다는 분들도 밥 먹고 디저트로 과일 많이 먹고 그런데 갈아 먹는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스로 어떻게 좀 갈아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현재 제가 채소 과일식을 전파하면서 힘든 게요. 예, 예.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본 적 이제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엄청 많이 퍼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주스하고 착즙을 제안드렸더니 네. 이거는 당 수치 올린다, 간 수치에 안 좋다.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열심히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그 핵심 레시피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CCA 주스라고요. CCA 네, 까주스입니다. 까네요. 진짜 까네요. 네, 네네네. 까먹지 말자. 아. 그래서 뭐 ABC 주스는 기존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주스나 뭐 드시면 가장 하시는 게 배고프다 금방. 그래서 이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걸 넣어서 넣는데 네. 첫 번째가 캐럿, 캐럿. 당근, 네. 그 다음이 캐비지, 양배추, 예. 마지막이 애플, 사과.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보통 손바닥만한 크기 한 개랑요. 예. 양배추는 일반적인 크기의 4분의 1. 예. 엄청 큰 거 4분의 1 넣으시면 매워요. 아. 그리고 오. 중가 정도의 사과 2개를 넣어서 갈 때는 이제 거꾸로 넣으시면 되고 예. 착즙할 땐 순서대로 넣으시면 이제 맛있게 드실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바나나가 하나가 추가됐더라고요. 네네. 바나나를 곁들여 먹는 것까지도 괜찮나요? 네, 본인 기호에 맞춰서 예.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를 챙겨 드시면 좋다 말씀드린 거고 예. 여기에 나는 바나나 넣고 싶다 아니면 토마토 넣고 싶다 키위를 넣고 싶다 그렇게 그날 냉장고에 있는 그 냉파를 하시면 됩니다. 아, 냉장고 파먹기. 네, 아, 지금 보는 것처럼 껍질은 되도록 사과 껍질 같은 거는 그냥 세척을 깨끗이 하고 안 깎는 게 좋은 거죠. 갈아 먹을 때. 통째로 넣으셔야 됩니다. 씨까지. 진짜요. 사과 씨를 나는 꼭 좀 먹기 싫어 하신 분은 예. 심은 제거하고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네. 착즙하실 때는 통째로 넣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우리 아까 까주스 그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당근과 양배추 4분의 1 그리고 사과 2개인데 요게 그러니까 한 끼 대용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걸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갈면 보통 1.5리터 정도가 평균 나와요. 아,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때도 당연히 물은 안 들어갑니다. 요 비율로만 넣으면 1.5리터가 나오는데 네. 한 번에 드실 필요는 없고 착즙이나 갈아서 하루에 2번 정도에 예. 나눠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아, 이렇게 한번 아까 그 양대로 갈아서 네, 그러면 가지고 다니면서 출근할 때 편하게 아침에 맞을 수 있을 먹고 것 같아요. 점심에 네. 먹어도 될 것 같고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요 네. 까주스 CCA입니다. 까먹지 말라고 까주스이기도 하고요. 당근과 양배추, 사과 앞글자를 따서 까주스입니다. 근데 저 아침에 사과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날 오전에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사과의 그 구연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게 많이 있는데 아. 실은 사과는 잘못이 없어요. 아, 전날 분명히 뭔가 가공식품을 드셨을 거예요. 제가 치킨을 먹었나 봐요. 맞아요. 보통 치맥 드시고 아침에 과일 드시면요 속이 그렇게 아, 쓰리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와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나는 사과에 알러지가 있나? 먹으면 안 되나? 저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네. 절대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사과는 진작에 우리 주위에서 사라졌어야 돼요. 네, 네. 인간을 공격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위장 상태가 가공식품 때문에 기들여져 있구나. 맞아요. 그거가 깨워지는구나 생각하시고 우선 그러신 분들은 바나나로 먼저 시작하시면 좋아요. 바나나. 네, 그럼 훨씬 더 속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도 까주스에 이제 바나나가 곁들여진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사과를 먹는 습관은 속이 쓰려도 당분간 좀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추천하세요? 그 동서양 속담에 네.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네네. 요거랑 제일 대표적인 거랑 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환자가 없어져서. 맞아요. 아, 그 정도로 사과와 토마토는 우리 인간에게 장수식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거를 이제 면역 반응, 의학계에서는 이제 호전 반응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2주 정도만 실천하시면 2주. 반드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그러니까 몸이 그 과일, 채소를 챙겨 먹는 습관이 적응이 안 됐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2주를 참고 좀 해보자, 꾸준히. 네. 근데 이런 말도 들었어요. 과일도 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달죠.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거 과일도 당이라서. 네. 그런 말에는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이 가장 공격받기 쉬웠던 게 네. 과당. 네. 과당. 네. 단 성분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네. 저는 복잡한 용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과당은 설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핵심은 과일에는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뭐 베타카로틴, 뭐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아니고 과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항산화 성분들. 근데 같이 먹기 때문에 과일의 과당이 절대 우리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근데 이 달달한 것만 뽑아서, 즉 설탕, 옥수수 시럽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병들게 했지 되려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환을 다시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자 약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밖에 없다. 그 믿음과 신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까주스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스로 먹는 것과 잘 씹어서 먹는 것, 그 두 가지 방법 중에는 뭘 추천하세요? 당연히 원물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게 좋죠. 그래요? 예, 가장 첫 번째는. 네네. 그런데 한 번 드셔야 될 양이 이 정도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사과 한 알도 먹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배불러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고용량, 뭐 비타민 D도 고용량, 오메가3도 고용량, 계속 영양제는 고용량을 찾는데 네. 왜 그럼 채소 과일은 고용량으로 드시면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기 힘드니까 바쁘다 하는데 그거를 편하게 착즙해서 주스로, 무첨가 주스로 드시면 훨씬 더 소화 흡수가 빨라집니다. 근데 무첨가를 되게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럼 꿀이나 뭐 설탕, 우유, 두유도 안 넣는 게 좋나요? 설탕은 안 된다고 하셨었고 꿀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두유 정도, 두유 다니까. 그냥 두유 정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네. 돼요. 할 거면은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예. 멸균, 살균, 가열이 되면 예. 효소가 파괴된다. 아하. 네, 그럼 두유나 이제 여러 가지 우유나 대량으로 이제 유통되려면 예. 멸균, 살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왕 드실 거면 꿀조차도 정말 벌들이 사라져서 네네. 실제로 설탕을 먹이고 이제 재봉을 하는 게 이제 그 사양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비싼 돈 주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예. 그냥 유기농 채소 과일을 사셔라 그 돈으로. 애초에. 네. 아하. 단맛은 좀 포기하더라도. 근데 과일이 달아요. 네. 제가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네. 과일이랑 채소만 먹은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소화가 금방 되다 보니까 허기도 금방 지고 좀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배가 고파지니까. 짜증나죠. 네. 이건 이럴 어떻게 때는 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나요? 그러다 마지막에 막 밤 10시까지 잘 버티다가 막 야식 먹는 거죠. 야식이거든요. 네. 치맥 먹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너무 참지 마라. 참지 마라, 배고프면. 오히려. 네.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이제 야식부터 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조차도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도 간헐적 단식한다고 난 12시까지 참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때는 통곡물, 통곡물, 네, 고구마, 고구마. 감자, 네, 옥수수
견과류. 예.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든 건 견과류입니다. 아, 진짜요? 견과류. 네, 생선이나 뭐 이런 크릴 오일이 아니고 통곡물.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리브 오일이나 뭐 오메가3 대신 들기름을 드셔라. 그렇게 추천드려요. 아하. 들기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서민수님이 과일, 채소 많이 먹어야겠다. 나광일님이 까주스 기억해야겠다라고 또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자 그럼 아침에 이제 아까 주스도 말씀하셨지만 네. 보통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믹스 커피 안 좋다는 거 좀 알아. 그래서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이제 그걸로 시작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이런 습관은 어떻습니까? 아침 모닝 커피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커피 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픈 원인을 결국엔 커피로 찾았어요. 어. 근데 정말 그 불편한 진실이긴 해요. 하루 한 잔까지는 괜찮다.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거든요. 네네. 카페인 함량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인은 400mg, 임산부는 뭐 300mg. 근데 카페인이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네. 실제로 2022년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커피에 네. 발암 물질이 안 나오도록 0.8ppm이 안 넘도록 제한해라. 많이 아시는 감자를 튀길 때 나온다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커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드시기 때문에 커피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폴리페놀이 있어서 간을 좋게 해줘서. 근데 이 커피도 왜 좋냐? 콩에서 시작돼서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커피 한 잔 대신 까주스로 하루 한 번 시작해 보셔라. 그럼 네. 몸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는 과하게 먹으면 일단 좋지 않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한 잔 정도에까지 말씀하셨지만 뭐 그보다도 뭐 카페인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까주스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럿 그리고 캐비지, 양배추, 그리고 A가 애플, 사과였습니다. CCA 까주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가공식품을 아주 막 제로로 만들면 뭐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그걸 한 3 정도로 두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7 정도로 두자. 오늘 7대 3의 법칙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승우 한약사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